민수야, 어디 있니? 민수야! 1964년 여름 한 어머니의 절규가 골목길을 메웠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사이 5살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향해 온갖 화살 같은 질책을 쏟아냈고 그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40년 전 사라진 그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40년 전 그날의 눈물과 죄책감,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햇살은 유독 뜨거웠습니다. 여름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살 민수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를 놓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람 많은 장터에 데리고 갔다가 행여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좀 부탁드려도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장을 보지 않으면 저녁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그마저도 제 욕심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무와 배추를 샀습니다. 생선 장수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가 좋아하는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아이는 생선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구운 고등어를 먹을 때면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양볼에 보조개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이웃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애가 없어졌다던데. 어머, 누구? 김은자네 아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와 고등어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집으로 뛰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대문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어요? 민수는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나갔어야지. 왜 나한테 맡기고 갔어?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애 엄마잖아.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엄마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작은 행복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온몸이 1000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개울가마다, 산기슭까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목이 쉬도록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울부짖음이 되어 골목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민수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름밤 하늘에 별이 빛났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갈라지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제 살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대문 앞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온몸에 진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민수가 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 뛰어올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길지도 몰랐습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수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입술, 햇빛에 반짝이던 손, 구운 고등어를 먹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민수야, 미안해. 속삭임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죄책감의 늪 속으로 깊이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저는 그 여름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골목에, 고등어가 굴러가던 그 길목에 영원히 서 있었습니다. 제 앞날이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차츰 민수를 잊었고 저는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민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제 마음은 이미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그 아이를 향한 그리움과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촛불을, 그 촛불만이 제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여름 이후 저는 시댁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민수를 잃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 몸은 살아 움직였지만 영혼은 이미 그날 골목에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한 달 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잃어버린 아픔을 꺼낼 수도 없이 꾹꾹 눌러 삼키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더럽도록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전현 때문에 명절도 재수없게 됐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첫눈에 믿음이 안 갔다니까. 시숙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에 가면서 애를 두고 간다는 게 말이 돼?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그래? 시동생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흉이자 오욕인 자리로 누군가 제 기척을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 위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차려. 그것밖에 못하니? 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혼을 생각해봐라. 마루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우리 손자를 잃었어. 더 이상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아버지, 은자도 힘듭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감싸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 벌써 한 달이 지났어. 경찰도 손을 놨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시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하오. 그것이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한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천리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날 원망하는구려.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향해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골목에 살았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그 골목에서 저는 늙어갔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달라진 얼굴에 민수가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제게는 독약이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민수가 골목을 뛰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기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언제나 텅 빈 방뿐이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목은 쉬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수를 부르다 잠에서 깼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만 흘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하였습니다. 술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제 안에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마루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중 누군가가 민수처럼 보일 때면 저는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른 아이였습니다.
실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밝았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먹은 밥이 기억나지 않았고 방금 한 일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작은 손,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 기억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동네 이웃이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요? 네. 장기 기억 손실이 심각합니다.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이 뇌에 손상을 준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었니? 민수야, 어디 있니?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단다.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플까봐, 그 아이가 추울까봐 제 마음은 언제나 조급했습니다. 불안이 끊임없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이면 복도를 헤맸습니다. 민수를 찾아 방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찾아야 해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할머니, 여기엔 없어요. 돌아가서 주무세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터로 가던 길 고등어를 사던 순간 동네 안악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텅 빈 대문 앞, 악몽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홀로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그 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들은 제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환자명 김은자, 나이 74, 진단 스트레스 관련 치매, 특이사항 아들 실종 사건 이후 지속적 죄책감, 심한 우울증, 장기 기억 손실. 저는 그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은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만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변해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제 온 생애가 민수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제 몸을 늙게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손을 놓쳤던 그 순간에 영원히 멈춰 있었습니다. 민수는 태평양 건너 낯선 땅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 여름 민수는 골목을 헤매다 어느 부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메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수, 민수,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양아버지 존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울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낯선 언어, 낯선 하늘.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메리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조금씩 민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괜찮아, 민수. 우리가 있어.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양부모는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퍼즐에서 한 조각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대문, 그리고 누군가의 품. 하지만 깨어나면 언제나 미국의 침실이었습니다. 베개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부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5살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을 맞추려 할 때마다 머릿속이 아려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습니다. 양부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메리는 그의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수. 고마워요, 엄마. 민수는 메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민수는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인간의 기억과 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기억은 사라지는가? 왜 어떤 기억은 평생 남는가?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학원 시절 민수는 치매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스트레스성 치매. 그는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구에 빠져들수록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도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치매에 관심이 많은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이 불완전하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입양되었다고 들었네. 네. 5살 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갈망을 읽었습니다.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제약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치매 치료제 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뛰어난 연구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치료제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 밝아오던 해 메리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메리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넌 누구니? 메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목구멍이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예요, 엄마. 민수예요. 민수, 아, 맞다. 내 아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메리는 다시 그를 잊었습니다. 민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이것은 이제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수천 번의 실패.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면 기억 손실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치료제를 만들게요. 메리는 흐릿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민수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적합했고 환자 모집도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는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공기 속에서 무언가 그리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가? 그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어딘가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울 근교의 임상시험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치매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명 한 명 면담했습니다. 증상을 확인하고 병력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있는 한 환자를 보았습니다. 70을 넘긴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는 다가갔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무언가 그를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 민수는 그녀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이름은 김은자, 나이는 74, 진단명은 스트레스 관련 치매.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40년 전 5살 아들 실종 사건 이후 지속적 죄책감. 민수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5살 아들, 실종,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설마, 그는 차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수는 창가의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그 순간 민수의 기억 속 파편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좁은 골목,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던 작은 손, 구운 고등어 냄새, 그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인지, 왜 치매 연구에 매달렸는지, 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은자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던 눈빛, 모든 것이 민수를 사로잡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상시험 센터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의 의자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할머니를 돕고 싶어요. 의사 그래요. 은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민수를 기다려요. 민수요? 제 아들이에요. 5살이죠. 곧 돌아올 거예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녀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민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어떤 아이였나요? 은자의 눈빛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젊어 보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고등어를 좋아했죠. 제가 구워주면 눈을 반짝이며 먹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은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에 갔다 오는 사이에 민수가 사라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손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잖아요.
은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은자의 의료 기록을 펼쳤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내온 오래된 서류들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 실종 신고, 이름 김민수, 나이 5세, 실종 장소 서울 근교 마을 골목,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민수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당시 5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습니다. 우연일까?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환자 김은자 씨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센터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무슨 이유로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습니까? 센터장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연고자가 없어요. 정부 지원으로 요양 중입니다. 그렇다면 법원 허가를 받겠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의학적 목적과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은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녀의 팔에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할머니, 금방 끝나요. 네, 그래요. 은자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일주일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을 후볐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민수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피검자 1 김은자 여 74세, 피검자 2 김민수 남 45세, 관계 분석 모자 관계 일치 확인 99.9%. 민수는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단어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자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은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성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불렀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의사.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은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이렇게 작았던가, 이렇게 연약했던가. 할머니, 민수는 꼭 돌아올 거예요. 은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긴 여행의 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은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괜찮았습니다. 곧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곧 그녀가 알아볼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민수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신약 개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은자를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기억을 되찾아 드릴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위해 민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은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스트레스성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뇌신경을 갉아먹은 경우였습니다. 40년 동안 축적된 죄책감이 그녀의 뇌를 천천히 파괴했습니다. 일반적인 치매와는 달랐습니다. 장기 기억은 손상되었지만 특정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민수에 대한 기억, 그 여름날에 대한 기억, 그 기억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슬픔이 그녀의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이 오히려 신경회로를 강화시켰군. 민수는 스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은자의 뇌에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편도체와 해마 부분이었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곳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약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리치료와 병행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동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가능할까요? 40년 된 트라우마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노출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하는 거죠.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민수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충격이 너무 클까봐,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까봐.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은자의 방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갔습니다. 은자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든 은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얼굴에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의사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은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가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은자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민수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요? 네. 민수에 대해서요. 은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 제 아들. 그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아이였나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어요. 왼쪽 뺨에만요. 손이 작았어요. 제 손가락 하나만 했죠. 그랬군요. 제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은자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은자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장에 갔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민수는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그날 민수는 할머니를 찾아 나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은자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들었습니다. 민수에게서요.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네. 저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심장이 귀청을 울렸습니다. 저는 민수예요. 할머니 아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은자는 민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예요, 엄마. 민수예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수는 5살이에요. 당신은 40년이 지났어요,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종이가 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와 엄마는 모자 관계가 맞아요. 은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번진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민수 정말 민수예요? 네, 엄마. 은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민수, 우리 민수. 네, 엄마. 저예요. 은자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이었습니다.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은자는 울면서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도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내 탓이 아니었어, 엄마 탓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이 그 순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그들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천천히 놓았습니다. 은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니? 그날은 정말 엄마 잘못이 아니었어요. 은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있기 싫어서 나갔어요. 엄마를 찾으러요. 그랬구나.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평생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은자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의 짐이 내려지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은자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은자의 얼굴은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40년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빛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은자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요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평온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은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자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엄마? 은자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내가 민수구나. 네. 제가 민수예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요. 응, 기억나.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손으로 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민수. 네, 엄마. 이제 다 컸어요.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은자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평생 엄마를 찾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침을 함께 했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 숟가락씩 떠서 드렸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응, 맛있어. 은자는 순한 아이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 네. 좋은 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고생하지 않았구나. 네,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내가 보고 싶었어. 식사를 마치고 민수는 어머니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자는 민수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그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물어봐도 돼? 물론이죠, 엄마. 그날 넌 어디로 간 거니?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흐릿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를 찾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두? 네.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저를 발견했대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통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혼란스러웠잖아요. 연락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온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무슨 이야기? 저는 의사예요.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죠. 은자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새로운 약을 만들었어요.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요. 치매. 네, 엄마. 엄마가 앓고 계신 병이에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 치매구나. 네, 엄마.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은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치료가 돼? 네. 완전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기억이 돌아올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거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기억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기억? 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 기억만큼은 꼭 지켜드릴게요. 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서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민수는 어머니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작용을 지켜보며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은자는 하루가 다르게 나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도 또렷해졌습니다. 민수를 알아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뭐 할까? 아침마다 은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산책할까요? 좋아. 산책하자. 두 사람은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자는 민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릴 때 많이 놀아주지 못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전 행복했어요. 엄마랑 함께 있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정말? 네. 엄마가 구워주신 고등어 기억나요? 정말 맛있었어요. 은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랬구나. 넌 고등어를 좋아했지. 네. 지금도 좋아해요. 그럼 엄마가 구워줄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제가 해드릴게요. 넌 요리할 줄 알아? 네. 미국에서 배웠어요. 우리 민수 다 컸구나. 은자는 민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그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행복하구나. 저도요, 엄마. 은자는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슬픔도, 죄책감도, 그리움도, 모든 것이 이 순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픔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면, 이것이 행복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방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잤습니다. 은자가 원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밤중 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민수는 일어나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은자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응, 생각이 많아서.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 생각, 지난 시간들. 은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물결처럼 고요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더구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어. 엄마.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은자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민수야,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 물어보세요. 넌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 저는 알아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은자는 민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인데요. 아니야, 이제 끝이야. 엄마,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내가 돌아왔잖아.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미소는 성스러웠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랐던 거야. 민수를 다시 보는 것. 그게 엄마의 소원이었어. 엄마, 우린 시간이 많아요. 이제부터 함께 있을 시간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는 알아. 이제 갈 때가 됐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요. 아직 안 돼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민수야, 울지 마. 엄마는 행복해. 은자는 민수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자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자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슬픔 속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40년 동안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해탈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이불을 바르게 덮어주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몇몇 이웃들. 은자의 인생은 외로웠지만 마지막은 평온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였습니다. 고인은 평생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결말이 있을까요? 목사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관 앞에 섰습니다.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꽃이 고요했습니다. 엄마, 사랑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흙을 한 줌 뿌렸습니다. 땅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밤,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민수야, 밥은 먹었니? 민수야, 춥지는 않니? 40년 동안 쓴 일기였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민수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왔다. 정말 민수가 왔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다. 내 아들이 맞다. 40년을 기다렸다.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을 것 같다. 민수야, 사랑한다. 민수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혼란스러웠어도 마지막 순간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절 알아봤다는 거요. 민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옆에 연필로 작게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손이 꼭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큰 손과 작은 손. 아니, 이제는 두 개의 큰 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민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민수는 여전히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자 01은 임상시험 3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은자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해요. 민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지만 충만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기에. 오후 동료 연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FDA 승인이 났어요. 은자 01이 정식 치매 치료제로 인정받았어요.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축하해요, 민수. 당신이 해냈어요. 동료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힘이 아니에요. 누구 덕분이죠? 제 어머니요.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민수는 꽃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차분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단순한 비석이었습니다. 이름과 생물연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은자 1930년 2004년 사랑하는 어머니. 민수는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와 백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들이었습니다. 향기가 번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엄마 이름을 딴 약이 승인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첫 생산분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게 첫 번째 약이에요. 엄마께 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엄마, 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비석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길을 잃었던 5살 소년. 그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원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약속해요. 민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민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양어머니 메리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자 01 덕분에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민수를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소가 늘어났습니다. 민수, 오늘 기분이 좋구나? 네, 엄마. 기분이 좋아요. 무슨 일 있었니? 좋은 일이요. 정말 좋은 일. 민수는 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생명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메리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2명의 어머니. 한 명은 하늘에, 한 명은 곁에. 민수는 2 어머니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민수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은자 01은 세계적인 치매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 마지막 며칠. 그 시간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민수는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은자 기념연구소였습니다. 치매와 신경질환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개소식 날
민수는 연단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수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김은자.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사랑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청중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가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수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엄마,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민수는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기억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희생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천만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민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 별이 엄마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에서, 햇살에서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비석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4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그 사랑은 시간을 넘어 영원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마지막으로 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안고 빛을 향해 하늘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가장 밝은 그 별이 민수를 지켜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김은자 어머니와 민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